여러분, 결혼 준비하실 때 주위에서 결혼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라. 정말 잘못하면 인생 골로 간다. 이런 얘기 들으셨나요?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아마 와닿지가 않았겠죠.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까 어때요? 배우자가 뒤에서 딴짓하고 있고 몰래 빚도 만들고 있고 그나마 갖고 있던 신뢰라고도 다 산산이 부서진 상황. 이런 상황에서 정말 애까지 있다. 그러면 정말 어떤 게 나은 선택인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오늘은 3040 이혼에 대해서 그 이혼 사유와 그 상황에 대한 해법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혼 사유가 정말 기상천외하고 다양할 것 같지만 실제로 이혼 사유는 한 4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돈 문제인데요. 3040 세대의 이혼은 특히 돈 문제가 60% 이상이에요. 요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돈 없으면 정말 결혼 생활 시작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왜냐면 집값이 너무 폭등했고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부모님이 뭐 집을 장만하는데 도움을 안 줬다. 또는 매달 생활비 어느 정도 지원을 안 준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좀 박탈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싶은 거 시키고 싶은데 정말 그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허리띠를 이제 졸라매고 하루하루 이제 살고 있는데요. 옆집을 보니까 남편이 그렇게 돈 잘 벌어. 남편이 생활비를 팍팍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옆집을 보니까 친구 아내가 맞벌이를 하는데 그렇게 돈을 잘 벌어가지고 가정경제에 그렇게 보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일단은 상대방이 미울 겁니다. 내 배우자가 미울 거예요. 왜 내 배우자는 그렇게 돈을 안 버냐? 또는 왜 친정이나 시댁으로부터 돈을 왜 안 끌어다 오냐? 이런 생각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이런 괴로움은 비교에서 오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그 사람과 비교를 하니까. 근데 요즘 어때요? 비교가 또 너무 쉽죠. 그 사람 내 친구들이 어떤 점심 먹었는지 어떤 저녁 먹었는지 어디 여행 갔는지 SNS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어떤 동네 사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진짜 가시질 않는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이제 외모 보고 결혼했다고 해서 결혼한 다음에도 외모 얼굴 뜯어먹고 사시는 분 없죠. 왜냐면 결혼하고 나서는 그때는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모든 생활을 다 보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때 서로 정말 매일매일 하는 것이 대화, 소통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화, 소통을 할 때 방금 같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말할 때 일단은 예쁜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서로 밥 먹어서 해야 될 것도 정말 날카로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너무 그 말이 날카롭고 뾰족해서 상대방을 찔러. 그럼 계속 찔리는 사람은 그걸 계속 찔리고 못 살죠. 너무너무 찔리고 찔리니까 참고 참다가 이제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 갈등이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불행한 것은 전부 네 탓이다 부터 시작해서 결혼 생활 하는 동안 네가 뭐 샀네, 어디다 돈 썼네 부터 시작해서 정말 심하신 분들은 연애할 때부터 가서 네가 돈 썼네, 뭐 샀네 까지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제 맨날 돈 때문에 싸우다 보면요, 정말 상대방이 싫고 지겹고 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과 안 싸워야지 이혼을 안 하게 되는데요, 안 싸우려면 상대방을 원망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본인이 이제 선택하셨잖아요, 그 상황을. 그럼 그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책임져 나갈지를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유는 또 투자 문제예요. 투자. 그래서 정말 제가 다른 투자 사건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잘 살아보려고 정말 배우자 몰래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코인이 핫했으니까 지금은 조금 하락장인데요. 근데 핫했으니까 코인, 주식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요. 근데 내가 투자하면 어때요? 내가 투자하면 떨어지죠.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또 빚을 내서 물을 탑니다. 물을 타고 나면 또 떨어져. 그러니까 또 떨어지면 또 물을 타.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 빚이 없다가도 신용대출이 생기고 나중에는 이제 비상금 대출까지 이제 땡겨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빚이 너무 많으니까 빚이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의 정신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정신병이 생겼는데 이게 바로 옆에 있는 배우자한테 이게 들통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너무 괴로워 보이니까. 그래서 그 배우자가 결국 무슨 일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사실은 투자를 해서 이렇게 빚이 생겼다. 그러니까 배우자 몰래 이제 투자를 해서 빚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우자 입장에서 어때요? 나 몰래 서로 상의하지 않고 투자를 했으니까 이거는 뭐 신뢰가
관계가 깨졌다, 너랑은 못 산다 라고 해서 이제 애 데리고 친정을 가죠. 또는 뭐 본가로 가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나 혼자 잘 살아보려고 했냐, 같이 잘 살아보려고 한 거지 내가 그 돈 썼냐 라고 하시면서 이제 또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친정이나 본가로 이제 가게 된다 그러면 out of sight, out of mind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관계가 서로 멀어지고요. 서로 상대방 안 보고 사니까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이혼하자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040 세대에서 특히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결혼 전 빚이에요. 결혼 전에 빚이 있었는데 그걸 숨기고 결혼해. 그것 때문에 정말 한쪽에서 완전히 극혐하면서 어떻게 그거를 숨기고 결혼했냐 라고 하시면서 정말 이거는 그냥 이혼 사유다, 신뢰가 없다 라고 해서 이제 이혼 사유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폭언이나 폭행인데요. 정말 폭행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이 정말 엄격해졌거든요. 그래서 폭행은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폭언이 정말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 살잖아요. 맨날 남과 비교하고 그리고 맨날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지금 자존감이 낮은 상태란 말이에요. 저도 포함입니다. 낮은 상태인데 내가 정말 뚱뚱하고 못생겼어. 그런데 아유 저 돼지 같은 게 이런 말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돈을 못 벌어. 그런데 저 돈도 못 버는 게 무능한 게 라는 말을 툭툭 던지면서 더 심하게는 이제 쌍욕까지 곁들어서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쌍욕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처음에는 이제 참다가 이제 못 살겠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왜냐면 나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게 만드니까, 나 스스로 이제 살아갈 이유가 없게 만드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죠. 제가 뭐 사건을 조금 순화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입에 정말 사회에서 쓰지도 않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욕을 한 1000통 모아와요. 그리고 통화 녹음 전부 욕설이에요. 전부 욕설인데 그걸 한 500통을 모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녹취록을 떠서 정말 이혼 사유로 이제 제출해서 제가 위자료를 이제 받아들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040 세대의 이혼의 특징이 뭐냐면 두 사람 다 이제 체력과 정신력이 그래도 되니까, 황혼 이혼보다는 그래도 되니까 정말 한쪽이 흰 수건 던져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절대 용서하지 않는구나, 이런 걸 정말 제가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세대를 불문하고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 바로 배우자 외도죠. 요즘 3040 세대는 정말 외벌이로는 정말 살기가 힘드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맞벌이를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배우자 외도는 70%가 직장에서 발생돼요. 우리가 어때요? 눈 뜨고 나면 애 학교 보내고 나서 이제 직장을 출근하죠.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이제 생활하고 나서 이제 퇴근해서 이제 저 식사하고 이렇게 자게 되는 그런 삶인데, 점심 식사하면서 직장 동료랑 커피 한잔 하고 이러면 정말 이제 사는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도 정말 집에 가기 싫구나, 괴롭구나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기 싫은 사람들끼리 이제 마음이 맞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 의사 선생님들 이혼 사건을 또 많이 맡다 보니까 어떤 의사 사모님은 그 병원에 원장님 옆에 있는 그 실장 있죠? 병원 실장을 못생긴 사람으로만 뽑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쁜 실장을 뽑아놓으면 예쁜 실장이랑 남편이 바람나니까 못생긴 실장으로만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하루 종일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까지 이제 신경을 쓰시구나 이제 생각을 했는데, 물론 어느 사회생활이든 어느 직장에서든 안 피는 사람은 안 핍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의사 선생님은 못생긴 실장을 갖다 놔도 피는 사람은 또 계속 피더라고요. 오늘 3040 세대의 이혼 사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혼을 결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이혼은 선택이라는 말이 정말 미디어에서도 그렇고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선택은 선택이죠. 그런데 결혼도 선택이었잖아요. 결혼도 본인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고민하기 전에 내가 결혼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 순간만이라도 정말 이렇게 불꽃 같은 사랑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때의 초심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내가 조금 더 노력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지, 또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시고 이혼을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